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유명한 말의 출처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오해받고 있는 법전,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눈에는 눈 하면 뭔가 좀 잔인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 법전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진짜입니다. 우리가 알던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법전의 실체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냥 종이에 적힌 법조문 같은 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기념물,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이가 2.25m,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키보다 훌쩍 크죠? 무게는 무려 4톤입니다. 4톤. 이 시커먼 돌기둥에 쇠기의 문자라고 하는 고대 글자로 법 조항이 282개나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와, 이 어마어마한 크기 자체가 감히 이 법을 어길 생각 마라 하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돌기둥 꼭대기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조각되어 있어요. 태양의 신 샤마슈가 함무라비 왕한테 직접 이 법을 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 법은 나 함무라비가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신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다라는 거죠. 법에다가 그야말로 신의 권위를 입혀버린 겁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법전의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아는 눈에는 눈, 그 원칙에서 시작해서 이 법전이 사실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무라비 법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이 탈리오 법칙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간단하고 직설적입니다. 네가 한 만큼 정확히 그대로 돌려준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법전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어요. 한쪽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손을 자른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를 고발했는데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고발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이거 보세요. 고발한 사람이 증거를 대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오늘날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계약서는 무조건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의사나 건축가 같은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내용, 심지어 이혼하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전에 다 들어있었다는 게, 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것처럼 보이는 법들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됐을까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었어요. 당시 바빌로니아 사회는요, 아주 명확하게 세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땅 가진 귀족, 그리고 그냥 일반 자유민, 마지막으로 노예. 그리고 법은 이 세 계급을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게 구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시 하나만 봐도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의사가 실수로 귀족을 죽게 만들면 그 의사의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의사가 노예를 죽게 만들면 그냥 돈으로 물어주면 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귀족의 목숨은 의사의 손과 같은 가치지만 노예의 목숨은 돈 몇 푼이면 된다는 거죠. 법이 오히려 이 불평등한 계급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뭐 하녀나 노예랑 그러는 건 어느 정도 눈 감아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럼 그 연인이랑 같이 꽁꽁 묶어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이중잣대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법전을 둘러싼 역사학자들의 가장 큰 논쟁거리죠. 과연 이 거대한 돌기둥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게 정말 법전이 맞긴 한 걸까요? 일단 함무라비 왕 본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에게 정의를 베풀기 위함이다. 이야, 정말 멋진 말이죠. 스스로를 백성을 지키는 정의의 수호자로 포장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고대 바빌론의 판사들이 재판할 때 정말로 이 법전을 참고했을까요? 함무라비 법전 25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답은 아니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법정 기록에서도 판사가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고 판결을 내렸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돌기둥은 대체 뭐였을까요? 장식품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실제 재판에서 쓰는 법률책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나 함무라비가 이렇게 정의로운 왕이다. 그리고 내 권력은 신으로부터 왔다. 이걸 온 세상에 자랑하기 위한 거대한 기념비이자 정치적인 선전 도구였다는 거죠. 뭐랄까, 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큰 자기 PR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법전이 그냥 뻥이었다, 의미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전물이든 뭐든 이게 역사에 남긴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돌기둥의 인생 참 파란만장합니다. 기원전 1750년경 바빌론의 심장부에 세워졌다가 몇백 년 뒤에는 전쟁에서 진 대가로 적국의 전리품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잊혔다가 1901년에 드디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물론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의 법전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는 점, 그리고 후대에 끼친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함무라비 법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인데요. 그 건물 벽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률가들을 조각해놨는데 거기에 모세, 솔로몬 같은 인물들과 나란히 함무라비 왕의 모습이 떡하니 새겨져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이란 과연 정의를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까요? 4000년 전 돌기둥에 새겨진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은 항상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